저보고 한국에 가라고요? 중국보다 환경이 훨씬 안 좋을 텐데 거기서 또 어떻게 버틸고요? 여기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절망에 빠진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한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24살 루치아입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 회사에서 중국 상하이로 3개월간 출장을 보내더라고요.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짐을 꾸렸죠. 밀라노의 화창한 겨울 날씨와는 달리 상하이는 좀 춥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상하이의 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이 솟은 마천루와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국적인 풍경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과연 저 큰 도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더 컸죠.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죠.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매캐한 스모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상하이의 공기 오염 문제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마스크를 챙겨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건 뿌연 안개뿐이었죠. 멀리 보이는 높은 빌딩들도 흐릿하게만 보일 정도였어요.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라던가 환구 금융 중심의 초고층 빌딩들도 대기 속에 파묻혀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웰컴 투 상하이라는 도로변 푯말이 아니었다면 상하이에 와 있다는 걸 잊을 뻔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로 위 차량들은 비좁은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스피드로요. 서로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뒷좌석에 앉아있는데도 위험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사의 테크닉이 대단해 보였어요.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풍경들이었죠. 가이드북에 소개된 예쁜 야경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막상 창밖으로 보이는 건 네온사인 간판들의 화려한 불빛과 어우러진 혼잡한 거리뿐이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노점상들, 허름한 간판이 내걸린 식당들 밀라노의 세련된 도심 풍경과는 사뭇 달랐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가는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동네 같았어요. 밀라노의 여유로운 교외에서 자란 제가 상하이의 북적이는 거리를 보고 받은 충격이란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달까요? 게다가 날씨까지 습하고 쌀쌀해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벌써부터 3개월간 버텨야 할 상하이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1시간 남짓을 달려 드디어 숙소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충격은 배가 되었죠. 제가 투숙하게 될 아파트라는 건물은 누가 봐도 노후된 외관이었거든요. 5층짜리 건물인데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가득했고 입구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상상했던 깔끔한 레지던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집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회사에서 나한테 이런 곳을 준비해 준 건 아니겠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동시에 혹시 택시기사가 잘못 데려다 준 건 아닐까? 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망설이다 옆에 있던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제가 머물 곳이 맞냐고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이 회사에서 준비해 준 숙소라고 말하더라고요. 천천히 말해줘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상하이에서의 숙소가 밀라노처럼 넓고 깨끗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외관이라도 깔끔하고 위생적일 줄 알았죠.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짐을 들고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데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며 아파트 내부를 둘러봤어요. 어두컴컴하고 좁은 복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죠. 계단 역시 낡고 깨져 있어 위태로워 보였어요.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들까지 빼곡했죠. 숙소 내부도 외관 못지않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눈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고 불결한 환경에 머물러야 한다니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밀라노에서의 일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당장 짐을 싸서 다른 숙소를 알아봐야겠어.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복도 끝에 위치한 제 방 앞에 섰어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 방을 배정받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닥과 천장, 벽에는 먼지와 얼룩이 잔뜩 끼어 있었고 낡은 가구들은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덜컥거렸죠. 공기 중에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전 투숙객이 담배를 피워댄 흔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아무리 히터 스위치를 올려도 방 안의 온도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겨울인데 난방이 안 된다니 냉동고 안에 들어앉은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화장실과 부엌은 다른 투숙객들과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프라이버시는 기대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도무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 환경들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죠. 차라리 번화가 외곽의 깨끗한 숙소를 구하는 게 나았을까 하는 후회 섞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걸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 숙소를 옮길 겨를도 없었거든요. 한숨만 푹푹 내쉬며 짐을 풀기 시작했죠.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의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일찍 아파트를 나섰어요. 상하이 사무실은 숙소에서 꽤 먼 곳에 있었거든요. 밀라노에선 지하철로 30분이면 넉넉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상하이에선 무려 1시간 30분이나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고로 긴 출퇴근 시간은 피곤함을 배로 느끼게 하잖아요. 벌써부터 상하이에서의 일상이 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하이에서의 첫 출근길. 저는 두 눈을 비비며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어제의 충격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밀라노에서처럼 가볍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길 새도 없이 허겁지겁 아파트를 나서야 했죠. 아무래도 낯선 도시에서 길을 헤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역시나 만원 지하철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정신없이 떠밀리고 치이더라고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역사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승강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열차에 탑승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밀라노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마주하는 건 처음이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겨우겨우 전동차에 탑승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귀를 간지럽히는 중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어 안내는 없었죠. 당황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봤는데 모두들 무표정한 얼굴로 안내에 귀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마치 로봇 같달까요? 적응된 일상인 건지 아니면 체념한 건지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건너편에 붙어있는 노선도 정거장 명칭까지 모든 게 중국어뿐이라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 내려야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죠. 마치 미로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동료에게 미리 배운 짧은 중국어 문장들을 곱씹어봤어요. 여기서 내립니다. 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내 얕은 언어 실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저 무작정 술술 외운 문장을 천천히 되뇌며 간신히 목적지 정거장에서 하차할 수 있었죠. 개찰구를 빠져나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어요. 드디어 지상으로 나오는구나.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밀려드는 출근길 인파에 거의 떠밀리다시피 밖으로 나왔죠. 눈앞에 펼쳐진 상하이 시내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빌딩 숲 사이로 좁은 도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데 자동차들은 마치 쥐불놀이 하듯 경적을 울리며 내달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무단 횡단을 일삼았고 오토바이는 인도 위를 활보했어요.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에 머리가 어지러워질 지경이었죠. 간신히 사무실 건물을 찾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밀라노에서는 출근길에 테라스에 앉아 카푸치노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 상하이에서의 출근길은 전쟁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체력 관리가 필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일 듯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또 멘붕이 왔어요. 메뉴판이 온통 중국어 투성이라 뭘 먹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울상이 된 제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먼저 나서서 음식을 주문해줬어요. 밀라노에서 즐기던 파스타나 피자 같은 음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에 놓인 음식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뭔지 모를 고기와 해산물이 수북이 담긴 찌개 같은 음식이었죠. 젓가락을 들고 한 점 집어 먹어봤는데 이게 웬걸? 입안 가득 느껴지는 낯선 향신료 맛에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되도록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도저히 먹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오후 내내 프로젝트 자료에 파묻혀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사무실은 한산해졌어요. 굳은 어깨를 풀며 창밖을 바라봤죠. 상하이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선뜻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앗아갔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에 맥주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근처에 갈 만한 곳도 없어 보이고 중국 밤거리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아서 밖에 나갈 엄두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퇴근 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은 쓸쓸하기만 했어요. 골목길마다 낯선 간판들이 빼곡했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술집들도 적지 않았죠. 이런 밤중에 택시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결국 인적 드문 지하철에 올라타고서야 긴장을 놓을 수 있었죠. 겨우겨우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어요. 출근길의 낯선 풍경들, 중국어로 진행되는 회의, 입에 맞지 않는 점심, 밀려오는 피로감과 향수병.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3개월간 버텨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밀라노에서의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다음 날 아침, 상쾌함과는 거리가 먼 잠에서 깼어요. 한밤중에 우는 아기 소리에 놀라 잠이 깼던 거죠. 아무래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밀라노의 조용한 아침과는 달리 벽 하나 사이에 이웃집 소음이 고스란히 들려오더라고요. 부스스 일어나 앉아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 한 줄기 없이 잿빛으로 뒤덮인 도시의 아침이 저를 반겼죠.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서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어제의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탓이겠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밀라노에서는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으로 가득한 아침 거리가 상쾌함을 안겨줬는데 상하이의 아침 거리는 매연과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더라고요. 이리저리 치이면서 출근의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 조사며 번역에 매달리다 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중국어 실력 부족으로 애를 먹었죠. 뜻은 알겠는데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답답함이란 영어로라도 의사소통이 되면 좋으련만 회의가 중국어로 진행되다 보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프로젝트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었죠. 중국어도 여전히 낯설고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찮았어요. 하지만 겨우 이틀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지쳐선 안 되겠죠.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밀라노에서의 낭만적인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하이 생활이 낯설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았죠. 문화와 언어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외로움에 울적해지기도 했어요. 상하이에서의 3개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것이 상하이의 겨울이었어요. 상하이의 겨울은 정말이지 지독했죠. 아파트에 난방이 되질 않아서 잠잘 때면 코트를 껴입고 잤을 정도예요. 게다가 밖은 언제나 꿉꿉하고 추웠고요. 이불을 덮고서도 이가 딱딱 맞닿을 만큼 떨어야 했던 밤들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숙소에서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긴 어려웠어요. 건물 안이 썰렁하게 차가웠거든요. 온풍기를 틀어도 금세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달까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다 보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었죠. 컨디션 관리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한 번은 독감으로 며칠을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지내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난방도 온수도 안 나오는 바람에 한겨울에 얼음물로 샤워를 해야 했거든요. 뜨거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고요.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상하이 생활에 이골이 나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발령 내준 거죠. 1년 동안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떠오른 건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 상하이만큼 혹독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움츠러들었달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달라진 건 공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듯했죠.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밀라노의 센츄리 공항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시설들, 친절한 직원들까지 상하이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한국인 동료의 안내를 받아 숙소로 향했어요. 밖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추위였지만 내심 상하이보다야 낫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네요. 실내가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일까요? 제 의아함을 눈치챘는지 동료가 웃으며 말해주더라고요.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 덕분이라고요. 바닥 전체를 데워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인 구조랍니다. 난방을 틀면 방 구석구석 고른 온기가 전해져 쾌적함이 남달랐어요. 상하이에서 하루 종일 냉골에 떨어야 했던 제게 온돌은 마치 혁신 같은 존재로 다가왔죠. 한겨울에도 포근함을 잃지 않는 공간이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온 몸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맛보는 순간 피로가 싹 가셨달까요? 다음 날 출근길 또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상하이와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질서정연하고 쾌적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뒤죽박죽 떠밀리는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차분히 탑승하는 모습에서 도시민의 성숙함이 엿보였죠.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대식 설계의 사무공간은 밝고 따뜻했죠. 세련된 인테리어와 쾌적한 환경이 업무 효율을 높여줄 것만 같았어요. 상하이 사무실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하고는 천지 차이였죠. 한국에서의 업무는 물 흐르듯 순조로웠어요. 회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됐고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뛰어난 실력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성과를 쌓아가는 보람이 컸죠. 일과 후에는 주변을 둘러볼 시간도 가졌어요. 상하이에선 낯설고 위험해 보이던 밤거리 풍경과 달리 서울은 활기차고 매력적이더라고요. 퇴근 후 동료들과 즐길 수 있는 맛집이 아주 많았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어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늘어선 이태원 거리, 고즈넉한 분위기의 북촌 한옥마을, 트렌디한 감성이 묻어나는 가로수길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쳤죠. 밀라노에서 즐기던 여유로운 산책의 감성을 서울에서도 느낄 수 있었달까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고 현지 지사 운영이 확정되었다고요. 덕분에 한국에서의 근무 연장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을 했죠. 한국에서의 일상이 편안하고 즐거웠으니까요. 밀라노의 가족들에겐 아쉬운 마음을 전했지만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새로운 터전에서 뿌리내리는 딸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하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간의 변화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온돌 없는 겨울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 생활에 녹아든 것 같아요. 가끔은 밀라노가 그립기도 하지만 매일의 행복 속에 묻혀 살고 있죠.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온돌 문화는 물론 배려와 친절이 스민 사람들의 정덕에 상하이에서의 아픔도 극복할 수 있었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모습에서 사회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좋더라고요. 상하이에선 쉼없는 야근과 회식이 일상이었다면 한국에선 워라밸을 지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달까요? 정시 퇴근 후 가족, 친구와 여가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어요. 나아가 육아휴직 같은 복지 제도를 보며 일하기 좋은 나라로서의 면모도 실감했답니다. 정이 넘치는 한국에서 앞으로의 생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